자, 이제 교과서 30페이지 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단어는 우리 2단원 생물의 구성과 다양성입니다. 우리 2단원에서는 생물의 구성과 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 보존에 대해서 총 3가지의 단원으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사라져가는 친구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지만 많은 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저어새, 흰발농개와 같은 멸종위기 생물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단원에서는 생물의 구성 단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생물을 분류하며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방안을 조사하고 실천하는 총 3개의 목적을 가지고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식물의 구성입니다. 생물의 구성, 일단은 우리가 처음 해볼 텐데 소단으로는 이렇게 생물의 모양을 관찰하고요. 생물의 세포의 모양을 관찰하죠.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모양을 관찰하고 이 세포의 모양이 어떻게 구조를 가지고 이 구조들이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배울 겁니다. 그리고 생물의 유기적 구성, 생물의 이런 기능들이 얘네들이 합쳐가지고 어떻게 개체를 만들어내고 사람이 되고 동물 되는지 이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2페이지에 세포의 모양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물들, 식물의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봐볼까요? 자, 나비입니다. 나비를 확대했더니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요. 나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파리입니다. 파리를 확대했더니 마치 그물 같은 게 보이네요. 꽃의 어딘가를 확대했더니 이렇게 몽실몽실하고 신기한 노란색이 보이네요. 자, 그럼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밑에다가 적어볼까요? 먼저 나비입니다. 나비 확대는 뭘 해봤을까요? 나비의 날개를 확대한 부분이겠죠? 자, 파리는 어디 부분일까요? 자, 파리의 눈이었습니다. 세 번째, 꽃은 어디였을까요? 꽃의 수술 부분을 확대했더니 이런 게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자, 32페이지를 다 채웠고요. 이제 3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세포의 모양 관찰. 이 단어를 배우면은 세포의 모양을 관찰할 수 있대요. 세포의 모양이랍니다. 그럼 세포가 뭔지 알아야겠죠? 자, 사람의 몸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보면은 볼 수 있을까요? 이걸로는 아직 못 보겠죠? 자세히는 안 보일 겁니다. 돋보기보다 더 좋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할 거라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현미경을 통해서 세포를 관찰하게 될 건데요. 선생님과 함께 봐보도록 하죠. 세포는 무엇일까? 세포란 무엇일까요? 세포는 바로 이겁니다. 세포의 발견. 영국의 과학자 훅이 식물 코르크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작은 방처럼 생긴 구조를 발견했대요. 훅이 관찰한 코르크는요, 작은 방처럼 이렇게 생긴 생물의 구조를 관찰했었대요. 그래서 작은 방처럼 이루어져 있네? 얘는 뭐지? 궁금해하다가 이거는 식물을 이루고 있는 작은 방이야 라고 생각해서 식물의 가장 작은 단위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거를 이름을 세포라고 훅은 할 수 없겠죠. 외국인이니까. 그래서 훅은 셀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바로 세포라고 봅니다. 작은 방이란 뜻이에요. 가늘다는 세자를 써서 작은 방이란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다시 교과서. 세포는 무엇일까? 동물은, 식물은 어떻게 에너지를 분포자? 동물은 먹이를 먹어서 영양분을 얻고 식물은 빛을 이용해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은 모두가 다 영양분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분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성장하고 자손을 퍼뜨리는 생명활동을 해요. 동물과 식물은 무엇을 한다? 전부 생명활동을 한다입니다. 살아서 성장하고 자손을 퍼뜨리는 생명활동을 하는데 이런 생명활동은
하는 모든 생물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란 그 자체로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단위이면서 생물의 몸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활동의 기본 단위, 생물의 몸의 기본 단위가 바로 세포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그림 볼까요? 그러면은 커다란 기린이 있네요. 그리고 조그만 가젤인가요, 이 친구는? 자, 이 친구들은 그러면 크기가 다르잖아요. 크기가 다르면은 기린의 세포는 목이 긴 것처럼 기린 세포가 이렇게 목 길고 가젤은 귀여우니까 세포가 이렇게 귀여울까요? 자, 그렇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세포의 크기는 그 두 개가 다 비슷비슷해요. 기린의 세포와 이 녀석의 가린 세포도 비슷합니다. 그럼 기린은 이렇게 길잖아요. 왜 길까요? 세포가 많이 있는 겁니다. 기린은 세포가 많아서 목이 길고요. 코끼리는 세포가 많아서 여기 보이죠? 코끼리는 세포가 많아서 몸집이 큽니다. 조그마한 여기 물고기도 있겠죠? 자, 물고기는 세포가 조금 있어서 크기가 작은 거예요. 그렇죠? 생물의 몸을 이루는 세포의 크기에 따라서 생물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 잘 알기 바랍니다. 자, 다른 페이지 34페이지에 우리 실험은 현미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요. 교과서를 넘겨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6페이지 2단원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2단원 세포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세포가 뭔지는 방금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생명활동의 기본이면서 생물의 기본 단위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의 구조와 기능,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에서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 였네요. 자, 그림을 보니 상피세포, 입안 상피세포, 사람의 입안 상피세포와 식물 양파의 표피세포, 이 두 개가 서로 비교를 하는데 사람인 동물과 식물인 양파, 이 두 친구 모두 얼굴에 점이 있대요. 여기 보이죠? 점. 이 점이 뭘까? 이 세포 내부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자, 36페이지 세포 내부 구조를 관찰하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세포 내부를 구조했을 때 입안 상피죠. 자, 이 친구의 입안을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생겼대요. 실제로 관찰한 그림은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현미경을 관찰한 입안 상피를 봤더니 이렇게 불규칙한 모양, 동그라미 비슷한 모양인데 이게 하나하나가 세포고요. 안에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점이 찍혀 있죠. 이 점. 그렇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포의 핵이 되겠어요. 자, 양파 표피세포입니다. 이건 식물이죠. 양파 표피세포는 각자 하나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세포 안에 까만 점이 적혀 있죠. 자, 하나는 세포. 그 안에 있는 녀석은 까만 점은 핵이라고 합니다. 다시 그러면 동물세포 넘어가세요. 자, 동물세포에서 자, 커다란 동물세포 입체니까 이렇게 커다랗겠죠. 가운데 있는 녀석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핵입니다. 핵의 역할은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막이 보이죠? 이 막을 세포의 막,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상하게 생긴 미로처럼 생긴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바로 마이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요. 우리 몸에서 영양분으로 에너지 만든다고 했죠? 바로 이것. 마이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살아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포막과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이 부분입니다. 액체 물질로도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다른 아직은 배우지 않을 세포 다른 기관들이 다 채워져 있는데
이 액체를 채워져 있는 이 물질을 세포막과 핵 사이에 채우고 있는 부분 바로 세포의 부분,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이 동물세포는 방금 본 것처럼 핵과 세포막, 마이토콘드리아, 그리고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식물세포를 한번 볼까요? 식물세포는 좀 다른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자, 먼저 식물세포 가장 큰 거, 다른 거, 식물세포는 겉에 부분이 어때요? 식물세포의 겉에 부분은 딱 봐도 단단해 보이는 껍질로 되어 있죠. 자,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다르게 단단하게 껍질로부터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벽처럼 이루어져 있죠? 뭔가요? 바로 세포벽입니다. 세포벽이란 세포막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으로 세포를 보호하고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벽이 있고요. 그 다음 다른 건 또 똑같네요. 자, 가장 중요한 핵입니다. 핵의 역할, 생명의 활동을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식물에도 있네요. 자, 마이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 식물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물에도 여전히 세포막은 존재하죠. 자, 물질의 출입을 돕는 세포막이 있었고요. 아까 동물세포에 있었던 것도 뭐가 있죠? 맞습니다. 나머지 부분 채우고 있는 세포질 부분도 식물세포에 있었습니다. 자, 방금 초록색에 표시한 세포벽처럼 식물에만 있는 친구였어요. 바로 뭐냐? 엽록체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동전을 쌓아놓은 것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엽록체입니다. 자, 엽록체의 역할이 뭐죠? 엽록체의 역할은 빛을 이용해서 영양분을 만드는 광합성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양분을 만들어서 이 양분을 가지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식물에서는 동물과 다르게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거 다시 보겠습니다.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식물세포에도 있는 거 두 개를 구분 지어 보겠습니다. 식물세포에도 있는 거 핵과 세포막, 세포질,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는 식물 한테도 있고요. 식물에만 있는 거 뭐가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세포벽과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구조죠. 자, 그 다음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방금 전까지 우리가 세포의 구조를 배웠고요. 그러면 이 구조들이 각각의 어떤 기능을 하는지 봐볼까요? 어떤 기능,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그림을 보고 동물세포에서 각각의 기능을 나타낸 것을 맞춰볼까요? 뇌입니다. 뇌에 있는 세포는 신경세포래요. 그리고 우리 혈관을 지나고 있는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친구가 바로 적혈구고요. 자, 우리 몸에 피부를 이루고 있는 상피세포가 세 가지가 있네요. 자, 특징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세포 볼까요? 어때요? 신경세포 막 가지가지 막 이렇게 뻗어져 있죠? 모양이, 그렇죠? 바로 가지가지 뻗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세포가 길게 늘어나 여러 갈래로 뻗어 있다. 뻗어 있다. 세포가. 그 다음 적혈구 볼까요? 적혈구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적혈구의 특징. 적혈구는 가운데가 움푹 파인 원반 모양이다. 움푹 파인 원반 모양이다. 그 다음 상피세포 보겠습니다. 상피세포는 딱 봐도 딱 붙어 있죠?
네모난 모양의 세포들이 촘촘하게 붙어 있다. 네모난 모양의 세포들이 촘촘하게 붙어 있다. 그러면 이 녀석들의 특징을 줄을 한번 이어볼까요? 자, 나는 세포의 기능 첫 번째, 나는 피부와 내장 안쪽 면을 이루고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 두 번째, 나는 몸의 외부와 내부에서 생긴 발생한 자극을 받아들이고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한대요. 세 번째, 온몸을 산소를 분발해, 산소와 관련된 이건 알 수 있죠.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산소를 분발하는 이 친구 바로 적혈구였습니다. 자,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기능 여러 가지로 뻗어져 있는 바로 신경세포였습니다. 자, 내장 안쪽 표면으로부터 이루고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거 촘촘하게 쌓여진 벽과 같은 친구 바로 상피세포까지 이으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경세포는 누리망선처럼 길게 뻗은 구조로 몸의 외부와 내부에서 발생한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합니다. 상피세포는 벽돌같이 촘촘히 붙어 있어 피부와 내장 안쪽 표면을 이루고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고요. 적혈구의 움푹파인 원방 구조는 좁은 혈관을 지나면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하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원방 구조 안에 산소를 담아서 이동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세포의 구조와 기능까지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노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노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었습니다. 세포 뭔지 알아야겠죠? 첫 번째 세포는 생물의 기본 단위였습니다. 세포란 생물의 기본 단위. 세포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2번 세포의 구조. 자, 세포의 구조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었죠.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동물세포 그리고 식물세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잘 그려볼까요? 먼저 동물세포는 이렇게 식물세포는 이렇게 육각형의 형태로 단단한 벽이 있는 것처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식물세포는 단단한 벽이 있으니까 좀 더 벽을 표현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자, 동물세포, 식물세포 두 개 다 있는 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죠? 가운데 맞습니다. 바로 핵이 존재하겠죠? 자, 이 두 개의 이름은 전부 다 핵입니다. 그런데 핵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 더 또 있었던 거. 자, 이렇게 생긴 이 녀석의 이름은 바로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을 채우는 녀석들, 빈칸을 채우는 녀석들의 이름은 바로 세포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겉면을 이루고 있는 것, 이 안쪽에 겉면을 이루는 것, 세포의 출입을 돕는 세포막이 구성되어 있었고요. 식물에만 있었던 걸 한번 찾아볼까요? 식물에만 있었던 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겉에 딱딱한 표면인 거,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세포벽이라고 합니다. 세포벽. 그리고 동전을 쌓아놓은 모양이었던 친구가 있었죠?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바로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였습니다.
자, 이렇게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의 구조를 비교해 봤습니다. 자, 이것들의 그러면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세포의 구조 보겠습니다. 핵부터 보도록 하죠. 핵. 자, 핵이 하는 역할은 뭐냐? 생명활동의 중추입니다.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핵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세포막.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싼 얇은 막입니다. 둘러싼 얇은 막으로서 하는 역할은 물질 출입을 조절합니다. 물질 출입 조절. 그 다음 세포질입니다. 세포질은 세포막과 핵 안쪽을 채우는 부분이죠. 세포를 채움. 그 다음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마이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에너지를 생성. 자, 여기까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다 같이 갖고 있는 거고요. 이제 식물세포가 갖고 있는 거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있는 구조였죠. 자, 엽록체가 하는 역할, 광합성을 하여 에너지 생성합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 그죠? 양분을 만들죠. 양분. 광합성에서 양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식물세포에서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거 바로 세포벽이었습니다. 세포벽 단단하고요. 모양 유지. 자, 이 두 가지만 식물세포에만 있는 구조라는 거 알고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능에 뭐가 있을까요? 세포의 기능. 세포의 기능에는 아까 본 것처럼 신경세포, 적혈구, 그리고 상피세포 등이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하는 역할이 뭐였죠? 신경세포는 자극을 받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혈구는 무슨 역할을 하죠?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상피세포는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포의 구조와 기능까지 우리가 학습해 봤습니다. 우리 소단원 2 세포의 구조와 기능은 여기까지입니다.